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가벼이 할 수 있을까? 세월이 가면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은 짐을 벗어내기가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힘들어도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되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천충사랑인 방송을 들으면서 잠깐 동안 무거운 짐을 한 발치 아래에 내려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선생님 이제는 정말 가을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예, 전에는 너무 더워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바로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시원할 틈이 없이 추워서 이런 두꺼운 옷을 진짜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가을의 계절에 그 시원함과 따뜻함을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게 딱 없어지고 그 비가 오고 막 찬바람이 불면서 너무 추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맞이를 해야 될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솔직히 지금 추울 때는 파카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꺼운 파카가 아니더라도 얇은 이렇게 파카들 많잖아요. 네, 경량 파카. 네, 경량 네네. 파카라 그러죠. 그거 입어도 될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요. 밤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겨울에는 그렇게 이제 파카를 쉽게 입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눈치 보는 게 있는데 봄에는 이 정도 날씨에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속에 가볍게 입고 겉에 이제 하나 이렇게 걸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그 날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갑자기 막 그 옷 계절에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금세 또 그 계절에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이 막 찾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옷 정리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정이 지금 선생님 반팔 있죠? 아직 반팔 저희 집은 아직 반팔이 막 걸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긴팔을 막 사다가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리를 막 한 상태가 아니라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겉옷을 지금 걸치는 상황이긴 한데 긴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계절이 딱 할로윈이에요. 아, 네. 할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찬 이슬이 내림을 알려주는 24절기 가운데서 17번째 절기거든요. 네. 그리고 할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이고요. 네. 양력으로 10월 8일에서 9일 무렵에 듭니다. 예,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농촌에서는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을 하는 때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한참 또 추수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잘 좋은 곡식들이 잘 여물어가지고 우리 또 한 해를 또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 시절이 좀 되면은 여름새는 이제 떠나고 겨울새가 오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름새인 제비가 떠나고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한반도를 찾아오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도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이때쯤 되면은 뭔가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예, 뜨끈한 국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약을 먹을 때도 딱 이렇게 가을에 먹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먹어도 땀으로 다 나간다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예. 겨울 나기 전에 뭐 지금 먹는다 아니면 봄에 먹어서 여름을 이긴다 뭐 이러는 것처럼 딱 지금 이제 그래도 몸을 좀 보양할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본초 강목에서는 미꾸라지는 양기를 돋우는데 좋다고 해서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 고기라고 해서 미꾸라지를 추어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추워구나. 네네네. 가을에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추어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추어탕이 참 좋네요. 그 가을추가 추어가 가을추네요. 그러니까요. 가을의 물고기네요. 네네네.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또 추어탕 얘기를 하니까 또 추어탕이 먹고 싶어지네요. 네. 몸보신에도 추어탕이 또 이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강원도 횡성에서 한우 축제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한우 축제에서 이렇게 이 계절에 딱 먹기 좋은 그 사골 같은 걸로 사왔었거든요. 네, 예. 뜨끈한 국물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식으로도 사골이나 우족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저 몸에 좋은 거를 먹어야지만 이제 좀 이제 몸이 그러니까 이 추위에 갑자기 한절기잖아요. 한절기 그렇죠. 이걸 이겨내려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추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추위라 그래도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추워해서 몸이 또 찬바람이 불면은 몸이 굳어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또 가을이 찾아오니까 그 관절이 더 뻑뻑하고 또 아픈 것 같아요.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 허리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관절이랑 관절이 계절이 바뀌는 걸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될 때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속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네. 계절을 준비할 그거를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아니라 진짜 이 계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찬기가 세요. 네, 세가 좀 맞습니다. 춥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단풍도 지금 막 제대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풍이 아직 들지는-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예년보다 6일이나 늦었고요. 또 우리 동네에서도 은행이 노랗게 물들지 않고 아직도 파란 잎이 많은데 아직 그 계절을 그 자연이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계절에서 익숙했던 우리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모두 다 지금 많이 어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쯤이면 나가면 단풍이 조금씩 이쁘게 들어요. 색깔이 되게 이쁘다라고 하는 색깔이 맞아요. 울긋불긋인데 지금은 파란색이 갑자기 노래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이게 그 한로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찬이슬이 맺는 시절이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갑자기 찬이슬이 맺어가지고 춥습니다. 한로에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 추어탕도 많이 먹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 계절에 좀 몸보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한로에 송편을 먹었다고 해요. 우리는 추석에만 먹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표적인 한로 음식은 송편, 어머. 그리고 전도 먹고 네.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들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시장에 가보면 송편도 많이 팔아요. 평소에는 송편 별로 안 팔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가을철에는 송편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계절에 맞는 음식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한로의 풍요로움과 가족 간의 화합을 또 상징한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한로를 어떻게 기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로에는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전통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는 때고요. 네. 수확한 곡식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연대감을 강화하는 행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고 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추워지기는 하지만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풍성한 이렇게 상황에서 음식이 많은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 많은 음식이 있어서 서로 같이 나누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한가위라고 해서 추석에도 풍요롭다고 하지만 이 한로에도 좀 그런 게 있었네요. 네, 그리고 수확 감사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또 치르고 행사를 또 했대요. 그래서 네네.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뭐 사람들끼리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자연을 감상하면 딱 이 단풍 들어서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 한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해 왔었던 걸로 알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사실 추석밖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지역 축제가 좀 있구나 가을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한로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부터 있어 왔다는 거를 잘 알고 우리도 그거를 잘 계승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보지리의 찻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넌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10월 하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또 날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알고 있지만 국경일로 이렇게 지정돼서 오는 날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9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가들이 뱃속에서부터 듣는 게 한글이고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떼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이 한글이 없었으면은 네. 우리가 한자를 써서 중국어를 해야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문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네네. 한글이 생겨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 언어보다 가장 쉽고 따라하기 쉽고 또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한글말에 그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그 한글말 뜻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뜻에 또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같은 단어여도 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또 틀리다고 하니까요. 한글이 아주 좋지만 또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한글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있어요. 이 속담도 있죠. 네, 그러니까는 외국어는 바로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can이면 I can이고 I can't면 I can't라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네네. 처음부터 정해지지만 네. 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끝까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못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끝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게 한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존중하고 열심히 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말씀할 때 안 듣고 싶으면 귀 막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또 그 한글 말을 또 이렇게 잘라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말하는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약어를 많이 쓰고. 예, 지금 약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네. 한글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문화니까 그것도 이제 짧게 얘기하는 문화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말을 쓰는 거를 자꾸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죠.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서 좋은 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문화를 또 이제 존중하면서 좋은 축약어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글날의 역사적 유래와 배경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훈민정음이라는 게 언제 반포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열심히 네, 찾아보겠습니다. 1446년 10월 9일에 반포가 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10월 9일날 매년 10월 9일날 이렇게 한글날을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왕조 이후에 한글이 보급이 됐는데요. 한글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널리 퍼졌지만 이후 정치적 억압으로 쇠퇴하기도 했대요. 아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게 대우를 받던 글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한글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배하는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몰라야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편지글이 와도 편지글에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썼는데 도와주기 싫으면 너 도와주는 그런 말 없어? 라고 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자체가 글자가 서민들한테 이렇게 모두 다 보급이 된다는 거는 지배층한테는 굉장히 큰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마이너스겠네요. 네,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굉장히 그 타격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굉장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만 알았고 나만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처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하층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노비가 나보다 똑똑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한글로 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배 계급과 이렇게 지배 계급이 이렇게 우리가 있었잖아요. 산업공상이라고 그런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배 계층은 원치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한자가 막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반님들은 정말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배층들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나란 말싸미 둥기게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까 어리석다. 그러니까 불쌍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백성들이 자기 뜻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만 네. 그거를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안 됐다. 네네. 그게 한스럽다. 실어보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28자를 맹간온이 만들어서 이거를 널리 쓸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반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거는 큰 뜻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하셨고 세종대왕께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글을 많이 모르는 분이 많았었어요. 예,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고 서로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 보면 한글하고 한글과 한국어에 다르다고 써 있습니다. 한국어는 수천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존재해온 언어이고 한글은 약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문자라고 해서 한글과 한국어는 좀 다르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을 해왔던 이 단어들을 예. 글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는 서로 소통을 하는 교류를 하라는 뜻이고 예. 서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선생님 들어보셨겠지만 선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시대가 있어요. 예. 선사 시대는 역사의 전 단계라고 그래서 거기는 글자가 없는 때고요. 네네. 역사 시대는 우리가 글자가 생겼을 때부터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선사시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선사시대에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아 맞아 벽화로 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자가 생겼다는 거는 세상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연구한 거를 그 다음날 그 다음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거 읽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자나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다시 제일 처음부터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겠네요. 해놓은 게 해놓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였지만 이 문자가 생기고 나서의 세상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백성들도 글자를 모르면은 거짓말해도 아까처럼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죽이지 말고 살려라고 해도 모르니까 그냥 죽여도 돼요, 내 마음대로. 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이 한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성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귿 피읍 히읗 이게 초성이고 그다음에 가이가 거의가 네, 그거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죠. 자음 모음. 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세 가지로 되어 네. 있는데 초성이 종성이랑 같이 써가지고 아에서 모음하고 동그라미를 다시 하면 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은 같은 걸 쓰고 모음은 또 따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거 28자만 알면은 어떤 말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기들을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요즘엔 통문자로 그냥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그림의 문을 보고 눈으로 익힌 다음에 글자를 보고 문이라고 읽고 그렇게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인 것 같고요. 또 네. 다른 나라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거 아시나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예, 북한에서도 조선글날이라고 해서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같죠.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날짜는 1월 15일인데요. 남북한의 날짜가 다른 건 네. 남한은 상기에 나온 것처럼 반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북한은 1443년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훈민정음이 그 실록에 실려 있는 날짜를 기념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글날을 이렇게 열심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한글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소에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그 한글이 그 인쇄된 그러니까 그릇이었나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 인기가 많다고 외국 사람들한테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좀 많잖아요. 한류가 그렇죠. 좀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매일 읽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거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K-팝 문화라고 해서 한글 문화가 많이 외국에 가 있잖아요. 네네. 노래도 그렇고. 근데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외국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영어를 많이 배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한글을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아직은 열심히 해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영어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말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모든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래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로 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받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한글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 동안 이렇게 한글날이 창제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글을 기념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이소에서 얘기했지만 그 굿즈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너무 예쁜 게 많네요. 뭐 열쇠고리도 그렇고, 그때 가방도 있고, 한글로 만든 가방, 또 지갑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한번 가서 우리 한글로 만든 그런 걸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글이 그렇게 대접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쓰는 말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고 예뻐하고 하니까 더 저희가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쵸. 내일 10월 9일 한글날에는 가볼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행사가 많은가요?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 한글날 행사, 2024년 한글 주간 광화문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주간 국립 한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 한글 잔치, 세종 이야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봉에 한글 잔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가 도봉구에도 가깝진 않지만 또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립 한글 박물관이 용산구에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용산구에 있네요. 서빙고로 139 국립 한글박물관. 네네. 여긴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 한글 박물관에서 이게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요. 네.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가지고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또 무료입니다. 전시회 무료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면은 아이들까지 같이 가게 되면은 한글 탄생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요즘 아이들이 다 직접 만들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더니 접수 마감 이게 굉장히 정말요? 많아요. 네, 다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네네네.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예. 그 접수를 하고 가야 되나 봐요. 그런데 아. 이제 그냥 구경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행사를 전시 관람은 되겠지만 뭐 교육 신청이나 뭐 프로그램 참여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쉽네요. 네, 한글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문 광장도 보시면은 지금 한글날에 대해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봉 한글잔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강화문에 전시회가 굉장히 많고 행사가 많은데 네. 사실 강화문에 전선이 되게 많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가능한 바닥에다 하지 말고 좀 위로 보기 좀 그래도 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바닥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네. 잘못해서 넘어지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밑에 보이지도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 라인 그러니까 전선을 바닥에 깔지 말고 위에다가 해놓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 2m 높이만 해놔도 사람들이 닿지 않고 그렇게 보기 흉하진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바닥은 좀 깔끔하게 해서 사람들 지장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문 광장에 가신다면요, 꼭 들려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 충무공이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님 뒤편으로 비밀문이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좋은 정보가 있었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살짝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이게 한글날 또 하루 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띄엄띄엄 쉬고 있는데 이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쉬는 이런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때 뭐 가족들과 함께 또 가까운 시내 여행 가서 한글날 기념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또 즐거운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난 뒤돌아봐.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서울에서 굉장히 그 핫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교육감을 뽑는다고 이렇게 막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아시나요? 네, 10월 16일 선거인데요. 지금 현재 4분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예, 정근식님, 네. 그다음에 윤호상님, 최보선님, 조전형님 이렇게 4분의 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약을 열심히 후보별로 이렇게 공약을 소개해주는 게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고 할 때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정작으로 이렇게 그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공약을 제대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지금 요즘에는 그 공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해서 지키는지 우리가 애들이 100년 백년지대계로 그렇죠. 예. 그 많은 아이들의 또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을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찾은 건 조전혁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예, 이분께서는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하고 초등학교 지필 평가를 부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취도. 그리고 개별 진도 학습 코칭을 해주시고요. 또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자유수강권을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신다. 방과 후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 혁신학교를 폐지하시고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시겠다.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 의사 결정 기구 학부모회를 신설하시고 녹색 어머니 학부모 등의 활동을 폐지하겠다. 예. 그다음에 교권 보호관 신설, 교권 보호팀을 강화하시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시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시고 경찰청과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서 ITQ를 구축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학교별로 상담교사 1명, 네. 변호사 1명, 경찰관 1명 예. 이렇게 이제 둔다고 하네요. 네. 학교에다가. 예. 그리고 윤호상 후보님의 또 공약이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 지원, 돌봄 확대, 저녁밥 제공. 와, 이건 괜찮네요. 그리고 24시간 아침밥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각할까봐 늦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알려야 돼. 아이들이 저녁밥은 자기 집에 가서 먹는 친구들이 많지만 저녁밥 제공한다고 저녁까지 기다릴 아이들은 별로 없고 네.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등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배고픈 것만 면할 정도로 간단하게 죽이나 뭐 스프 정도만 나와도 되니까 네네. 아침에 좀 아침을 거르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는 바로 밥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아마 쉬는 시간이 20분짜리가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예예. 그때 시간에 저희 때도 간식을 먹었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우유 간식도 나왔지만 그때 집에서 감자나 뭐든 삶아가지고 와서 같이 먹도록 시간을 줬어요. 간식 시간을. 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 싸우지를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제공해 준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학습 및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전폭 지원.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유아 온종일 돌봄 및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고,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안전사고 예방 도우미 2,500명 활용하시고 학교 폭력을 제로화하시겠다. 운동부 학생 훈련비 일부 지원, 다문화 학생,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보겠습니다. 정근식 후보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 진단, 치유를 위한 그런 치유센터 학습 진단 치유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나침반 설계 활용을 하시겠다 하시고요. 교교 진학 및 대학 진학 이후에 결과까지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서울 교육 정책을 검증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서 그 학교 폭력이나 그 왕따 같은 거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상담교사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아까 조전혁 후보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근식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상담교사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참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 시대에 시민 소양, 수학, 과학, 정보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학, 예술, 체육도 교육도 이제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요. 또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최보선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공약이 나와 있진 않네요. 예. 최원 후보님은 공존 동행 혁신 대전환 정신을 구현하고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학력 미달자 해소를 하겠다. 교원 잔무를 경감시키겠다. 그리고 교육 관련 일자리 신규 창출 및 시민 고용 유지 공약. 그래서 신규 창출 2025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을 매년 1개 학년씩 추가하겠다. 라고 했고 교복 완전 무상 지원 및 봉제 조합원 고용 유지 안정화라고 했는데 교복을 입겠다는 건가요?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 취약 계층 지원 기금 1조 원 조성 공약. 그래서 한부모 조손가정, 긴급 경제적 약자, 취약 계층 학생의 특목고 및 대학 진학자 등 지원하겠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까지 지원하겠다. 이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학교 5대 시설물 개보수 공약을 했는데요. 전부 이제 깔끔하게 만들겠다. 교실 외벽도, 그다음에 발암물질, 성면, 텍스 이런 거 다 바꾸고 조리실들 환기시설 불량 내진 보강하겠다. 그다음에 급식도 안전한 급식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조리실 현대화, 그다음에 조리 종사원 증원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 계층만 도울 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좀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애를 낳으면은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알 정도로 이렇게 교육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하려면은 한 달에 한 아이 키우는데 기본 100만 원 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먹이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여행도 좀 많이 다녀줘야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또 학원비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배워야 되는 게 뭐 학원만 갑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부수적으로도 배워야 될 게 뭐 예체능도 많고요. 그러다 너무 보니까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크게 깊이 생각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게 있다면 받아들이시고요. 네, 내가 내세운 공약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가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권자들은 그 모든 분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께 꼭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저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 해 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짧게 한 4분 정도 그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특정 건축물이랑 그다음에 그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싱크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벽 갈라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그 의원실로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3분 그 의원실에서는 이거를 이메일을 확인하셨는데 아직 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메일도 다시 한번 보내고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해서 예.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정 건축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특정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불필요하게 지금 많은 서민들이 이 특정 건축물에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알고 계시고요. 또 그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든 상황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셔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수십만 가구가 지금 현재 특정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 불법 건축물, 특정 건축물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을까? 했는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벌금 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2번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대통령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네, 이유는 그렇죠. 뭐냐면 이게 굉장히 그 서민들한테 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서민들의 그게 나온 특별조치법 개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주거 생활 환경을 안정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주거 생활 환경이 안정화가 파괴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재산의 권리를 재산이 완전히 그게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택이라 집이라는 그런 건물이라는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국회의원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의를 해서 양성화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의견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안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 통과를 못 하고 지금 수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통령들 2분께서는 특별법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양성화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그때 양성화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양성화 시킬 때 지금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양성화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양성화하기 위해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합니까? 이거를 근데 문제가 되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물의 반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그 비가 밑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 위에 있는 렉산이나 아니면은 비가림막을 뜯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뜯어내는 즉시 여기 침수가 돼서 사람이 생명 안전까지 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헐거나 아니면은 그 불법 건축물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특별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국회에 한번 연락을 더 취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조용필의 꿈을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